TV 보러 영국 가서 혹시 이런 창문 보신 분? 아니면 이렇게 좁고 길쭉한 건물은요? 이건 좀 익숙하죠? 이런 유럽식 건축 그냥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똥그리 PD 전예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달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3 직원들과 함께하는 내가 내는 소득세의 역사! 저희가 오늘을 위해 공부를 좀 많이 해왔죠. 맞아요. 사실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쉬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한 의미와 목적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 소득이 다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내가 내야 할 세금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과거엔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세금을 어떻게든 더 거둘 방법을, 한쪽에서는 세금을 덜 낼 방법을 머리 싸매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특히 영국이 진짜 별의별 세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난로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난로세를 도입한 영국의 찰스 2세입니다. 와, 갑자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필기체로. 메리? 베이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겠죠? 비어있는 집에도 난로가 몇 개인지 세서 빈집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세의 기본 원칙 중에 조세평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실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집에 난로가 많으면은 집이 크니까 난로가 많이 필요할 거고 화구가 많다는 것도 음식을 많이 잘 해먹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려면은 난로에 세금을 매기면 된다.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면 좀 산다. 뭐 대장간이나 빵집처럼 불을 많이 쓰는 곳은 또 면제를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업용 전기 이런 건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난로의 개수를 나라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똑똑똑. 그쵸? 똑똑똑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집에 없으면 그냥 문 빠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걸 들으면 내가 없는데 집에 누가 들어온다고?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살인사건까지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브리드포트 마을에서 온 동네 사람이 난로세 징수원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는 바람에 징수원 나이트 씨가 머리에 돌을 맞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왜 또 주성주성?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짠! 이 강아지 품종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베르만. 맞아요. 네, 이 도베르만이 세금 징수원 때문에 생긴 품종이라고 해요. 진짜요? 독일도 세금 징수원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한 세금 징수원이 조금 사납게 생긴 개를 데리고 다녀야겠다.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을 너무 경멸하고 공격성까지 띠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분의 성함이 바로 카를 프리드리히 루이스 도베르만. 그분이 만든 품종이 바로 이 도베르만 핀셔. 아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사람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금 징수원들이 집을 방문하는 게 지금의 공무원이나 그런 서비스직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사람 보이시나요? 쫓겨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괴물처럼. 그 세금 징수원들이 건당 수수료를 받았대요. 그러면 더 악착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로세 때문에 역효과가 많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난로 대신에 모닥불을 피워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망사고도.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 난로세는 25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창문세를 도입한 윌리엄 3세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세란 창문의 개수만큼 돈을 내는 제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좀 많이 비쌌어요. 창문에는 유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비싼 창문이 있다? 이꼴 부자이다. 그리고 창문세는 난로세와 다르게 집 밖에서도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없다. 이것도 합리적인 거 같아요. 그쵸?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지켜줘서 고마우니까 이제 세금 잘 낼게 이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또 시멘트로 막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살짝 네모. 창문이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다 막아놨죠. 창문 개수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돌 같은 걸로 막아버리고 창문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데요? 환기도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하다 보니까 뭐 콜레라라든지 홍역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심각했는데요.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창문세
창문세에 관해서 좀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가 찰스 디킨스는 창문세가 부과된 이후 가난한 사람들은 두 생필품, 즉 빛과 공기를 아껴야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저울질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영국 여행을 가면 그 오래된 건물들을 보고 대충 시기를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굴뚝이 없으면 17세기 후반에 지어진 건물일 가능성이 높고 창문이 없으면 18에서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군요. 맞아요. 또 제가 아는 분이 영국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셨었어요. 네, 실제로 창문세 얘기를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이 창문세를 걷는 와중에 또 만들어낸 세금이 있었어요. 바로 벽돌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지 않나요? 다른 건물 같아요. 건물도 하나인 거죠? 네, 하나의 벽에 두 가지 종류의 벽돌로 쌓아 올린 건데요. 이 당시에 영국에서 벽돌집이 엄청 인기가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벽돌을 많이 쓰겠죠? 그럼 나라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벽돌에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한 벽돌의 개수만큼 벽돌세를 내게 되는 건데요. 근데 뭔가 집이 넓으면 그만큼 벽돌을 많이 쓰니까 또 설득하는. 근데 무조건 벽돌을 크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돌을 크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흙을 덮어서 우리 집 벽돌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저거를 정부가 속아주나요? 속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벽돌 크기를 제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벽돌을 만들었을 경우 세금을 2배. 그래서 결국에는 벽돌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벽돌세는 결국 폐지되고 영국 왕들은 창문세나 난로세에 만족하지 않고 벽돌세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유럽의 상황이 안쪽으로는 유럽 나라들끼리 전쟁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식민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돈은 어디서 만들까요? 세금이죠. 세금도 내야지. 기존 방식은 택도 없다.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겠다 라고 해서 제시한 게 바로 사치품입니다. 대놓고 돈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겠다 이런 거. 맞아요.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짠! 모자? 네, 영국 하면은 모자, 중절모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 모자를 영국 정부에서 사치품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모자를 처음에 살 때 모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모자 안쪽에다가 세금 납부 도장을 찍어줬는데 요즘에도 가끔 모자 안쪽에 브랜드 찍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서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왜 브랜드를 숨겨놓나 했어요. 근데 이거 모자스도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머리를 굴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자를 모자라고 부르지 않게 됐어요. 모자를 모자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 없죠. 머리에 쓰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해요. 저는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모자 있잖아요. 옛날에 양품점 주인장이 모자스에 대한 그 저항의 의미로 훨씬 더 높고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지금의 이 탑햇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관련된 세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런 머리들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이 머리가 가발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진짜요? 저는 그냥 숱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들 가발을 벗은 모습은 대머리. 이 가발이 유행하게 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매독이라는 성병이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매독의 부작용이 바로 탈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이런 화려한 가발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에 위생이 좋지 않으니까 머릿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릿니를 박멸하기 위해서 미신. 네, 다 밀어버리고 가발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은 그 당시에 왕도 탈모였다고 해요. 왕이 가발을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상류층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고 점점 대중화가 되어서 이 가발이 유행하게 되었다. 유행하는 거에 뭐든지 다 세금을 매기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가발에 세금을 매겼나요? 아닙니다. 가발에 세금을 매기진 않고 헤어 파우더 세금이라는 걸 매겼어요. 이때 가발은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헤어 파우더는 냄새를 가리는 약간 오렌지 향, 라벤더 향 그런 향기가 나는 헤어 파우더였다고 해요. 가발에다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꼬아서 헤어 파우더에다가 세금을 매긴 거죠. 근데 이게 세금이 생각보다 잘 안 거쳤다면서요?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토마스 페인이라는 작가가 진정한 사치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소득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대적인 세금의 원리에 좀 가까워졌네요.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소득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역사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죠. 귀여운 나폴레옹입니다. 우리 계속 영국 얘기했는데 왜 프랑스 얘기냐?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와 전쟁이 납니다. 영국이 돈이 많이 들었던 거죠. 또 어디서 왔습니까? 또 국민들 주머니. 신들들이 주머니에서 이 나폴레옹과의 전쟁 때문에 소득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자잘한 곳이 아니라 소득에 매기겠다. 처음엔 최고 세율이 10%였어요. 소득의 10%. 처음 이 세금 제도가 잡히게 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풍자하는 만화들도 당시에 엄청 많았는데요. 약간 우리 연말정산 처음 해보면은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왜 내가 이런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돌려준다는 거야 내라는 거야 이러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저 밑에 세금 징수원이 문 두드리면서 텍스 하는데 이 위에 아줌마가 창문 열고 또 세금이냐. 여태까지는 그래도 물건이라는 것을 떼갔는데 이제는 돈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첫 번째 세금 징수원 책을 보면 윈도우 텍스, 인컴, 프로퍼티, 창문세도 있고요. 소득세, 재산세, 반려견세도 적혀져 있어요. 소득세도 떼면서 나머지 아까 말했던 그것도 계속 떼고 있는? 그렇죠.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고 쓸 때도 세금을 내면은 그리고 유럽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소득의 10%를 뗀다? 그러면 나라가 내 소득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 하면서 좀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 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목표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거쳤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영국 의회 자료를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수 대가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이 세금 납부를 애국적인 의무로 여겼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한다.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금이 필요하다 하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는 것도 우리한테 다 손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득세 이름도 보면요. 전쟁을 치르려는 지원 및 분담액. 이거 진짜 IMF 금모으기에 막 동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이름입니다. 명칭도 전쟁에 관련된 명칭이었던 만큼 전쟁이 끝나고 일단은 이 소득세를 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애초에 약속을 했어요. 이 소득세 효과를 본 나라들은 꽤 아쉬웠을 거잖아요. 또 전쟁은 끝났지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또 소득세를 다시 소환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았잖아요. 세금 종류는 좀 간소화시키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시 고민해보자 하면서 소득세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세율을 3%로 정하게 돼요. 우리 서비스 이름이기도 한 3.3, 사업소득세율이 3%인 건데요. 국세 3%에 지방세 0.3%를 더해서 3.3%가 된 겁니다. 그때 생긴 거예요? 네. 그 설명이 꽤나 유래가 깊었네요. 갑자기 로고를 봉수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월급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서 받잖아요. 월급날 되면 분명 계약서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조그만해져서 실수령액이.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세금 안 내도 돼서 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제 개개인들이 다 내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면은 일단 세법이 어려우니까 그거 다 숙지하기도 어렵고 매번 세무서 가기도 번거롭고 또 소득 숨길 수도 있고 탈세가 많이 우려가 되죠. 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매번 세무서에 몰려오면은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고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미리 세금 좀 떼놓고 나머지 금액만 월급 통장에 꽂아주면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영국에서 처음 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자진신고를 하게 했대요. 나 6개월 일 안 하고 2개월만 했는데 뭐 3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벌었는데 이러면서 실제로 탈세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 영국 국세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도 엄청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소득세가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좀 계기가 씁쓸하긴 하네요. 좋은 제도긴 하지만. 영국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는 언제 도입이 되었을까요? 따라 하지 않았을까요? 전쟁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돈 필요했을 거고. 근데 의외로 프랑스는 2019년에야 도입을 했습니다. 원천 징수를. 5년 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다 보니까 소득을 공개하는 거에 되게 꺼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거둔 이 황당한 세금들이 우리나라 소득세까지 이어진다니 진짜 신박하고 흥미로웠는데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고 환급받는 달이잖아요. 내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죠. 만약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통장에 입금되시길 바랄게요. 세상을 굴리는 내 세금 이야기. 오늘의 새똥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